너무 부담스러운데 밑에 옮기면 안 돼? 그러게 거기 앉았어. 거기 원래 내 짐칸인데. 얘네가 여기 앉으면 야, 쌤이랑 친해지고 싶어. 아 그래? 알았어. 내 언제 좋았어. 자, 네. 특별히 허락해 줄게. 넌다 티나 얼굴에. 내가 친해지고 싶대? 눈이 너무 닮아가는 그러게 싫어. 막 달려가 막. 우리 지난번에 저기 프린트 문제 드렸던 거 좀 풀어 보셨어요? 아니요. 네, 안 드렸어요? 안 풀었어요? 여기 요거 사물함에 있다고요? 안 하는 게 괜찮아요? 아니 그냥 풀어봤냐고. 풀어봤으면 뭐 질문할 거 있으면 하라고. 없으면 그냥 수업합시다. 다음 거 진도 나가면 돼요. 우리 주간 테스트 범위요. 주간 테스트 범위 일단 기본적으로 수동태고, 내가 수업 시간에 뭐뭐뭐 낸다 그랬잖아요. 4형식 수동태, 5형식 수동태, 절을 목적어로 하는 문장의 수동태. 일로 가 그럼 바보야.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주간 테스트 문제는 4형식 수동태, 5형식 수동태 바꾸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목적어 절이 있는 절을 목적어로 하는 문장의 수동태에서 두 가지 버전 있죠? 두 가지 버전으로 다 하실 수 있으면 되고, 맞다. 그 목적어 절 닥쳐라 망할 놈들아 시끄러. 목적어 절이 있는 문장 수동태에서 시제를 잘 보고 쓰세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갔지? 요거 있었잖아요. 목적어가 명사 절인 수동태 요 파트에서 절을 목적어 절이 있을 때 여기처럼 이렇게 시제 같은지 다른지 잘 보고 푸시라고. 시제가 다를 거라는 얘기겠죠? 아니야, 문제를 보면 뭔 말인지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했더라? 그거 말고는 그냥 수동태 이런저런 기본적인 어법 문제들 냈어요. 걔네 말고는. 그 다음에 그거 냈다 참. as soon as 있었잖아요. 똑같은 표현. 그거는 지난주 토요일날 얘기했나? 낸다고 말씀을 드렸어가지고 내놨어요. 1번 문제로. 요거. 시제 앞에 있던 거. 어디 갔냐? 얘요, 얘. 요 파트. 근데 우리 시제 본편에도 있었는데 바꾸실 수 있으면 돼요. 어딘가 적었는디? 어디다 적었지? 어디다 적었었지? 과거 완료에 있을 건데. 과거 완료 파트. 여기 31페이지에 있는 내용. No sooner than, hardly when 혹은 hardly before. 여기. 요거 이렇게 as soon as로 주어진 문장 바꿀 수 있으면 됩니다. No sooner이나 hardly를 이용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수동태 문제니까 푸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 냈거든요. 무난한 것들로.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 파트 봅시다. 오늘 41쪽. 잠깐만, 나 코 좀 풀고 올게. 코가 나왔어. 난 도망친다. 네, 다시요. 너는 기회를 근데 경감쌤 너 때문에 그런 거잖아 지금. 왜 하냐고. 블랙핑크 얼굴 왜 하는 거야? 너네가 투자로 하라고 말하라 그랬잖아. 난 블랙핑크랑 연구 안 해서 네가 쓴 거지. 할 말이 없어. 4명짜리가 아유 진경 팬들 나도. 우리 뭐라 그랬어? 제 블랙핑크. 다 쌍놈이라고? 뭐지? 무슨 말이야? 지금 궁금한데? 진명 쌤들 뭐라고 했는데? 다 보이더라. 다 멍청이라고? 다 보신다니. 보신다고요? 뭘 봐요? 너네가 얘기하니까 보지 볼 일이 없지 원래는. 너네가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 난 남의 푸사 따위 별 관심이 없어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주변 사람 생일 놓칠까봐 누구 생일인지 정도는 봐요.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런 누군가의 생일이 지나가 버렸다. 저런 심지어 많이 지났는데. 자 봅시다. 아 조동사 파트. 조동사는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라서 내용 부분은 적당히 읽고 넘어가고 관용 표현들 이런 쪽들 여러분들 잘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쭉쭉 읽어가면서 봅시다. 일단 네이 마이트는 어떤 의미를 가져요? 허락이나 허가의 의미를 갖고 추측, 추정인데 추측 중에서 얘는 어때요? 가장 약한 추측이죠. 가장 강도가 약한 추측 중에. 그 다음에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가 있죠. 메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관용 표현인데 우리 조동사 파트에는 우리 교재에 여기저기 막 섞여 있거든요. 이렇게 가정법 과거 완료 패턴들이. 그래서 한 번에 정리를 조금 해버리고 갑시다. 여기도 아마 중간에 튀어나왔던 걸로 기억을 여기 심지어 빠져있네. 그러면 우리 여기 조동사에서 요 동네에 빈 공간 좀 있으니까 요 형태들 좀 정리를 하고 갑시다. 그래서 조동사 have pp 의 형태, 얘네들은 어디서부터 온 형태? 가정법 과거 완료 주절의 형태죠. 그러면 가정법 if 가정법이라고 쓸까요? if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이야기는 뭘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직설법으로 치면 과거를 의미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조동사 뒤에 have pp를 붙여서 과거에 대한 진술을 하는 것들인 거죠. 그러면 우리 지문에 있는 애들부터 may나 뭘 쓰고 있냐? might, have pp. 그럼 have pp는 한 번만 씁시다. 쭉 겹치니까 may have pp는 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전부 다 과거에 대한 진술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could를 쓰니까 could만 씁시다. could have pp. 얘는 했을 수도 있다고. 그럼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건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않음이라고 씁시다. 하지 않음. 그 다음에 can 시리즈에서 can not이나 could not have pp. 그러면 이었을 리가 없다. 확신인데 부정적 확신이죠, 얘는. 그 다음에 얘 반대의 의미를 갖는 건 must have pp. 무엇 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얘네 둘이 반대말인 거죠. 교실하지 말까? 이렇게 할까요? 얘네 둘은 반대말. must have pp나 cannot have pp. 이었음에 틀림없다. 이었을 리가 없다. 그 다음에 많이 보셨을 형태 should have pp는 무엇 했어야 했다죠. 근데 얘도 하지 않았던 거고. 그 다음에 need not have pp는 반대말. 했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얘는 했다는 소리. 다 쓴 것 같은데요? 뭐가 있지? would는 그냥 무난한 과거의 표현. would have pp. 얘는 이었을 것이다. 가장 무난하고 막연한 표현. 그래서 요 놈들이 이제 과거를 의미하는 표현인 거고, 이제 이거 말고 might나 could나 should나 would가 단독으로 쓰일 경우에는 사실 현재 시제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단문에서는. 그죠?
could you help me? 라고 묻는다면 도와줄 수 있었니가 아니라 도와줄 수 있겠니? 라는 의미가 되는 것처럼 안 보이는군요, 살짝. 그래서 이제 여기에 if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이라고 써놓은 거는 납득이 가세요? 이건 쓰지 마시고 그냥 봅시다. if 가정법의 형태가 if에 주어의 동사를 쓰고 과거 시제라면 여기에 과거 시제를 쓰고 주절의 형태는 주어, would, could 등등의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 게 if 가정법 과거죠. 형태가 보면 if 가정법은 과거 시제를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쓸 거고 과거 완료 시제를 쓰는 경우에는 if절에 주어 had pp를 쓰고 그 다음에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could 등이 쓰이고 그 뒤에 would have pp, could have pp, should have pp, might have pp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굳이 하나 써보자면 요 would have pp의 요 형태들이잖아요. 조동사의 과거 형태 뒤에 have pp가 달라붙어 있는 모양. 그래서 여기가 주절이죠.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이니까 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거잖아. would라면 의미가 should라면 했어야 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다 형태로 보자면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의 주절의 형태에서 온 거더라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읽어가 봅시다. 나머지는 예문 위주로. 허락, 허가는 담배 펴도 되나요? 응, 돼요? 안 돼요? 메인 앞 하면 되겠고 must not은 금지의 표현이 되겠고 추측, 추정의 경우는 얘가 하는 말이 사실일지도 모르고 사실 아닐지도 모른다. 말 그대로 추측의 의미를 갖겠다. 그리고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 요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거죠. might have pp는 과거 사실에 대한 가장 약한 추측 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정도의 의미.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장 정도 볼까요? I may have seen him before. 내가 이 친구를 전에 봤을지도 모르겠다.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 애매해 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얘는요 그냥 바로 쳐버립시다. may하고 might는요 요즘 현대 영어에서는 완벽하게 혼용해서 써버리는 편이라서 이건 이제 많이 보수적인 문법식 구분이에요. 그래서 may have 하고 might have 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라고 쓰고 있는 건데 아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필기할 때도 우리는 이거 두 개 같은 의미로 쓴다 라고 이해를 해버리시는 게 나아요. 요즘에는 혼용을 해서 쓰는 편이라서. 근데 이런 구분도 하더라 정도로 읽고 가볍게 넘어갑시다. 그래서 he may have said so 얘는요 그랬을지도 모르고 안 그랬을지도 모른다요. 정말 순수한 추측이고 여기에 가정이라고 써놓은 건 뭐냐면 might have pp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에 철저하게 딱 지켜진 형태잖아요. may의 과거형인 조동사 과거형 have pp. 그럼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진술일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두 가지를 사실은 요즘에는 그냥 같은 의미로 써버리더라 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확실하게 가정이 되려면 요 앞에 if절이 붙어 있었으면 조금 더 확실해졌겠지. 그죠? 가정법이었다면. 그리고 능력 봅시다. 능력은 할 수 있다라는 can의 의미를 갖기도 하더라. 뭐 여기는요. gather roses while you may. 그 표현은 장미를 모으세요. 네가 모을 수 있을 동안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시기를 놓치지 마라. 그래서 얘랑 특이한 표현이네. 뭐 그냥 보인 김에 써놓읍시다. 얘랑 비슷한 속담은요. make hay while sun shines요. 그래서 해 떴을 때 건초를 말려 놓으세요. 여물을 만들어 놓으세요. 뭐 이런 의미거든요.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요게 조금 더 같은 의미를 갖는 표현 중에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요즘에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요. 주로 학교 영어 선생님들 중에 연세가 조금 있으신 선생님들이
요런 숫자 문제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내신 문제로 한두 문제까지는 안 나오고 한 문제 정도 나오기도 해요. 가끔 가다가. 그리고 이제 관용용법인데요. 여기서 기원문, 말 그대로 기원이나 소원을 나타내는 경우에 may가 사용되더라 라는 거고,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may가 문두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may you succeed처럼 may가 문두로 튀어나와서 조동사, 주어, 동사 형태의 도치, 어순 도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조동사, 주어, 도치의 형태. may는 도치를 일으키는 조금 특징이 있어요. 요 아래에 나올 텐데 양보에 있는데, 일단 요런 도치문을 이끄는 거고, 요거는 말 그대로 그냥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Maybe rest in peace 하면은 이거 생략하고 뭐라고도 써요. RIP라고 하잖아. rest in peace. 편히 쉬세요 따위의 의미. 말 그대로 그냥 얘는 철저하게 관용 표현인 거고, 그 다음에 뭐 목적이야. 능력하고 비스무리하게 해석을 해도 괜찮아요. 여기에서의 might는요, 나는 독일어를 배웠어요. so that 붙어 있으면 요거 부사절 접속사 중에 목적을 나타내죠. 뭐뭐 하기 위해서 내지는 뭐뭐 하도록 이라고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뭐뭐 할 수 있게. may not be at a loss as a doctor. 그럼 at a loss는요, 상실감에 빠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내가 의사로서 상실감에 빠지다. 여기서는 손해를 보다라고 해석해도 괜찮겠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 왜 과학이나 의학 용어에 독일어들이 되게 많이 쓰인다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he works very hard so that his parents may live in comfort. 여기에서도 may는 사실은 그냥 can으로 바꿨어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죠? 여기에서의 so를 괄호쳤다라는 건 뭔 소리냐면,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so that에서요, 얘를 이렇게 생략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so that에서 요즘에는 so를 생략하기도 하고 that을 생략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맥락상 so that 혹은 that이 보이면 요 that이라는 애는 접속사 때 우리가 또 하겠지만 다양한 부사절을 이끌기도 합니다. 원인, 결과, 목적 등에. 그래서 so that이 보이면 부사절의 경우에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여기에서 목적이나 혹은 결과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래서 여기는 그는 열심히 일했어요. 그의 부모님이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왜죠? 착한 자식이군요. 아니에요. 난 나 살기 바쁜데. 좋은 자식인가 봐요. 여러분도 이런 자식이 되세요. 난 글렀어요. 뭐라는 거냐. 봅시다. 양보의 의미를 갖기도 하더라. He may be a bright boy, but he is quite selfish. 그는 뭐냐, 꽤나 이기적이긴 하지만 거꾸로 가야겠네요. 그는 똑똑하긴 하지만 꽤나 이기적입니다. 이고요. 이 양보의 애수는요, 오른쪽에다가 조금 적어 놓읍시다. 양보의 접속사 as는 도치문을 이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형용사나 부사. 그래서 이렇게 쓸까요? 쓰셨나요? 이미? 아직 안 썼죠? 여기까지 썼어요? 그래요? 그럼 최대한 살려보자. 형용사, 부사. 그럼 주격 보어인 경우 어떻게 써야 되지? 예문을 뭘 써야 되지? 이 형식 문장 뭐 있을까요? 형용사 들어가는 주어, 동사 요렇게 써놓읍시다. 그러면 얘는
no 주어 동사의 비형식 혹은 일형식 문장. 그래서 예문을 하나 적어보자면 smart as he is라고 합시다. is 프라블럼 쓰고 싶다. 요렇게. 그럼 여기에 요 문장은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의 관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형태인데 요런 의미인데 얘는 그냥 관용 표현에 가까워요. 동사 as 주어 may인데 try as 주어 may의 형태로 쓰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무리 뭐뭐 하려고 노력해도 라는 의미예요. 하려 해도 합시다. 아무리 뭐뭐 하려 해도 아무리 노력해봤자 정도의 의미. 아무리 노력해도 봐야가 표준어죠. 노력해봐야. 그래서 2번은 그냥 관용문으로 이런 형태로 쓰여요. as 앞에 동사가 도치되는 형태는 주로 try as 주어 may의 형태로 쓰이고 아무리 백날 애써봤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얘네들은 종종 나오는 도치문의 어순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2형식 도치문 혹은 1형식 도치문인데 쉽게 생각하면 as가 부사절을 이끄는 경우에 양보의 부사절을 이끄는 경우에 원래는 동사 뒤에 있어야 되는 애들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주격, 보어에서 동사 뒤에 있었던 주격, 보어가 어디로 가요? 완전 문두로 갑니다. 그래서 일반적 도치문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앞으로 튀어나오는 애가 접속사보다도 앞에 가는 게 특이해요. 일반적인 도치문은 접속사나 부사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문장 성분 도치가 일어나는데 얘네들은 주어 뒤에 있던 애가 문장의 맨 앞으로 가더라 라는 거고 이런 도치문은 형용사 as 주어 동사의 형태로 쓰이기도 하고 이 자리에 no가 쓰이기도 해요. 그리고 한 가지를 추가하자면 요 형용사 앞에요. 여기에 as가 아무 역할, 아무 이유 없이 달라붙기도 해요. 여기에 as가요. 이거는 이제 미국 영어의 경우. 그래서 미국식 영어에서는 문장이 그래서 as 형용사, as 주어 동사 이런 문장이 나올 때가 있어요. 뭐지? 동등 비교인가? 가 아니고 그냥 관용적으로 요 양보의 도치문인데 문두에다가 접속사 as를 그냥 한 번 더 끼워 넣는 경우들이 있더라 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관용 표현이죠.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딱히 뭐 공부를 할 만한 건 많지 않을 것 같고 요 페이지 정도 우리는 조금 잘 봐놓으시면 좋겠네요. 여기서 이건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놓읍시다. may well 동사 원형 얘는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리고 꼭 이런 표현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뭐뭐일 수도 있단데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may well 이라고도 쓰고 well may 라고도 씁니다. may well 혹은 well may 그럴 때는 뭐뭐일 수도 있다 라고 해석하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더라. 오 죽었다. 누가 죽었냐? 민재냐? 일어나 이 새끼야.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랑 헷갈리냐면 바로 아래에 있는 애랑 헷갈려요. 얘요. 어이? 바뀌었네. 얘하고 사실 헷갈리는 편이죠. may as well 혹은 might as well, ASB.
그래서 요 뒷부분은 생략되기도 합니다. 잠깐만요. 예수비가 생략이죠. 이상한 걸 막을 뻔했네. 그래서 B하느니는 없는 경우도 있고 차라리 까지 걸어치면 되겠다. 우리말로는 A 하는 편이 더 낫다. 요런 의미. May as well 동사 원형. 여기도 동사 원형이요. 그 다음에 얘하고 같은 표현은 많이 사용되는 표현은 뭘 쓸까요? Would rather A than B. 여기도 마찬가지로 than B는 상황에 따라서 생략하는 A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그리고 뭐 예문 하나만 읽어보고 갈까요? You may as well not know a thing at all. Not at all 이니까 전혀 뭐뭐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겠네. 그러면 형태는 may as well 이게 A인 거죠. 그리고 이만큼이 as B가 되는 거고. 그럼 너는 전혀 A 하는 편이 B보다 낫다라는 의미니까 not know a thing at all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뭐보다 낫대요? know it imperfectly 정확하지 않게 완벽하지 않게 아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냥 괄호 치시면 돼요. 읽어만 봅시다. 아까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아까 가정법적인 뉘앙스로 may를 사용하면 얘는 직설법인 거고 might를 사용하면 가정법이야 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건 아주 엄밀한 구분법이고 일반적인 문장들에서는 마구마구 섞여서 사용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꾸 제가 가정법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애초에 조동사라는 게 가정법하고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가정법이라는 건 가정법 단원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조동사랑 원래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가정법이라는 건 말하고자 하는 시제보다 시제를 하나 앞당김으로써 하나 더 과거로 표현함으로써 말의 뉘앙스를 바꾸는 게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 그 꼬꼬맹이 때 일어나 이 시체들아 죽었네. 야 서연이 좀 깨워라. 아예 죽으면 어떡해. 왔다 갔다 해야지 이승과 저승을. 왜 우리 would you help me가 can you help me나 will you help me 보다 조금 더 공손한 편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would you라고 말하면 과거예요. 아니죠. 현재예요. 그죠? 도와줄 수 있습니까잖아. 현재 시제인데 조동사를 사용해서 혹은 동사의 시제를 과거로 앞당김으로써 조금 더 말의 뉘앙스를 바꿔놓는 거예요. 마치 명령문은 특징이 뭐야?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부터 쓰면 명령이 되는 거죠. 영어에서 룰이. 그럼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현재의 일을 의미하는데 과거 시제를 표현한다? 아, 그게 가정법이라는 또라는 표현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추측이나 가정의 뉘앙스를 섞음으로써 다소 공손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래서 will you help me 보다 would you help me가 조금 더 공손한 이유는 가정법이라는 걸 사용했기 때문에 도와줄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쭈글쭈글하게 도와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우월감을 느낄 수 있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교재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건 사실 그러한 설명법에 의거한 겁니다. 그래서 might를 썼다라는 건 가정인 거예요. 가정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실현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얘는 실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거예요. 가정법이 아닌 직설법을 사용한 거다. 네,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얘는 사실. 그 다음에 어디 갔니? may 여기 may as well 동사 원형 여기 뭐뭐 하는 게 좋다죠. 그래서 사실은 아이고 살짝 올려보면 A 하는 게 낫다 하고 A 하는 게 좋다고 의미 차이가 구분이 가요? 안 가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하나를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뭐뭐 하는 게 좋을 거다 라는 의미로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더 좋다 라고 해석을 해버리시면 두루두루 써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의 의미는 had better 하고 비슷한 뉘앙스를 갖습니다. 뭐뭐 하는 편이 더 좋을 거다 라는 의미. 그 다음에 뭐 공손한 표현은 may보다 might가 정중하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일종의 가정법적인 표현이더라. 여훈아 뭐가지 돌아가겠다. 야, 쟤는 또 왜 이렇게 자니? 그만 자, 목 아파. 그 다음에 can, could야 두 번째로. can, could가 능력, 가능 첫 번째. 넘어가도 괜찮겠죠? 추측이나 강한 의혹. 여기 의혹 정도 볼까요? 도대체 이런 정도의 의미. 대체 뭐지? 약간 의혹을 제기할 때 아니면 의미를 강조하고 싶을 때 이런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더라.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은 요거죠. 부정적인 추측. 일리가 없다. must의 반대말인 거죠. 얘는 must be의 반대말. must be는 뭐뭐 임에 틀림없다인 거고. 그래서 얘가 한 시제 과거로 당겨지면 과거 완료의 형태를 사용해서 cannot have pp, 물론 could not have pp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cannot 혹은 could not 혹은 couldn't 뭐든 상관없어요. have pp가 되면 이 없을 리가 없다가 되는 거고, 얘가 한 시제 앞으로 당겨지면 얘가 아까 우리가 썼던 must have pp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없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더라? It is impossible that의 의미를 가지더라 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괄호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허가 쪽은 가벼운 명령, 공손한 표현, 뭐 can보다 공손한 게 could겠더라. 그 다음에 관용적 표현, 얘 정도 외워볼까요? cannot to는요,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고, 얘는 굳이 이걸 외우지 않아도 해석이 되긴 해요. 왜냐면 we cannot be too careful of our health. 이 문장은요, 우리는 너무 조심할 수가 없어. 뭐에 있어서? 우리의 건강에 있어서. 그럼 무슨 말이야? to가 의미하는 건 뭐죠? 얘는 우리말로 보통 너무라고 해석하잖아요. 그죠? 너무는 긍정에 붙이는 거예요? 원래 부정에 붙이는 거예요? 그죠? 원래 부정에 붙이는 거죠. 그럼 즉 얘는 과도하게 excessively의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우리는 과도한 조심이라는 건 할 수가 없는 거야. 어디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결국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더라 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표현을 기억하고 있으면 해석이 조금 더 스무스하게 빨리 되는 거고, 아니면 직독직해를 하셔도 별 무리는 없어요. 그 다음에 must나 have to, had to 정도 봅시다. 필요, 의무를 나타내는 애들인 거고, 쑥 넘어갈까요 그냥? 그래서 추측의 must는 뭐예요? 무의지동사, 의지동사 몰라도 돼요. 어차피 우리가 무의지동사를 추측의 의미로 안 쓸 거예요. 예를 들어서 he must leave 이런 의미를 쓸 때 그가 떠나야 한다라고 해석하지 그가 떠남에 틀림없다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래서 크게 유의미한 구분법이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반대말 써있죠? 아까 우리 cannot에서 봤던 거, 반대말은 cannot be가 되겠다. 그래서 현재 사실에 대한 추측은 must be이고,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은 아까 썼던 거네 must have pp, 즉 must have been을 사용하겠더라 하고 넘어갑시다. 다음에 얘는 관용 표현이에요. must 뒤에 needs를 붙인다 라는 건데, 얘가 부사처럼 쓰이는 겁니다. 얘가 요놈이 품사가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he must come인데 부사로 얘가 의미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꼭 와야 한다 라는 사실을 더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He must have his own way. 얘가 조금 더 의미가 잘 와닿는데 그는 자기만의 방식을 가져야 한다가 아니라 주어가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자기만의 방법을 가져야 한다라는 걸 주어가 강조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얘는 꼭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그대로 실행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쓰이더라. 그리고 sooner or later 얘는 뭐요? 필요한 불가피는 넘어가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must가 not 하고 사용되면 뭐예요? must not은 금지인 거죠. 그리고 금지의 반대말은 뭐야? 허가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may를 쓰고 can을 써도 괜찮긴 하겠더라. 그 다음에 have to, had to의 용법은 다 아실 법한 내용이죠. have to나 must는 같은 놈인데 don't have to는 need not 이더라. 잠깐만요. 아마 우리 규제에 need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없으면 지금 좀 쓰고 갈게요. to, there. 아, 있네요. 그래서 뒤에서 한 번 더 볼 때 얘기를 하겠지만 need not은 요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오면 돼요. need는 의문문과 부정문에서 사용되는 조동사라서 의문문, 부정문에서는 동사 원형을 목적으로 취하고 형서문에서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eed 투부정사의 형태. 일어나 이 시체들아. 왜 이렇게 잘 자는 거야? 야, 좀 깨워. 저거 어떡하지? 야, 너무 자잖아. 그래서 must는 추측의 의미를 갖지만 have to는 필요 의무에는 쓰이고 추측에는 못 쓴다. 읽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have to, had to의 부정문. 부정문은 don't have to, have not to, didn't have to, had not 어쩌라고. 넘어갑시다. 읽고 쑥쑥. 의문문에서요. 이거 지웁시다. 그거요. have to를 조동사처럼 의문문으로 쓴다인데 이거는 현대 영어에서 영국 영어건 미국 영어건 안 써요. 사실은. 그래서 의문문에서는 have to는 일반 동사 취급을 받고 do나 did를 끼고 튀어나옵니다. 현재 완료가 아닌 이상 have나 had가 앞으로 나가진 않아요. 완료 시제가 아닌 한. 그 다음에 must의 과거형은 had to 대신 쓰고 must의 미래형은 will have to를 쓰겠다. 다음에 얘는 화법인데요. 화법 내용은 우리 고등 영문반에서 요즘 아예 안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간접 화법에 직접 화법 전환 이런 애들 주로 직접을 간접으로 바꾸긴 하는데 그래서 얘는 스킵합시다. 우리 교재에 맨 뒷부분에 화법이 있어요. 그때 가서 다루도록 하고 will, would, shall은 가볍게 처리한다 그러는데 shall이 너무 많이 나오죠. shall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그래서 평서문에서는 주어의 의지, 그 다음에 저기 뭐니 의문문에서는 청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게 shall이더라 정도로 해석하고 요즘의 현대 영어에서는 shall과 will을 사실상 will로 통합해 쓰더라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will은 의지를 나타내는 조동사라고 하고 넘어갑시다. 이런 애들은 넘어가도 괜찮을 테니까 쳤다 합시다. 봅시다. 이제 책 누가 킨 거야? 켰네. 안 돼요. 그만 자요 이제. 10분 잤잖아. 그러면 봅시다. 의지 조동사에서 아니 가볍게 처리하고 가자고는 그렇게 많이 써. 화자의 의지, 그 다음에 청자의 의지. 넘어갑시다. 얘는요. 그 다음에 습관에서 현재의 불규칙한 습관, 과거의 불규칙적 습관. 그래서 얘는 요거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would가 used to의 의미를 나타내더라 인데 used to와는 달리 상태에는 사용하지 않더라. 그래서 말 그대로 습관이나 행동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would는 used to는 얘는 상태나 습관 둘 다 되는 거고 would는 상태는 불가능하고 습관만 가능 이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소망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더라 이고요. 얘는 보통 기원문의 형태에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would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I wish의 의미를 갖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왜? 추워? 그래서 여기에 우리 두 번째 있는 예문을 보면 Would that I were young again. 그럼 얘는 뭐야? I wish고요. 이 대절의 내용은 가정법 과거 시제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리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게 되더라 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would, should에서 would는 미래 과거형이니 미래 용법에 준한다. 읽고 스킵. should는요 의무 당연을 나타낸다 이고 ought to 부정사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have to나 must to보다는 강제성이 조금 떨어지는 정도라고 말을 많이 해요. ought to는. 그 다음에 과거의 비난 유감 후에는 요 표현인 거죠.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의 표현. should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 그리고 should는 의문사랑 같이 쓰였을 때 강한 의문을 나타내거나 놀람을 나타내거나 하더라. 그래서 how should you에서 should는 의무의 의무나 조언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how should you understand? 물음표 어디 갔니? 예, 물음표로 바꿉시다. 너 그거 대체 어떻게 이해했어? 라는 의미예요. 대체 어떻게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더라. 그 다음에 수사 의문문에서 수사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닦을 수 뭐 이런 뜻이거든요. 말을 갈고 닦는다. 그래서 말을 멋들어지고 예쁘게 표현하는 것이라는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뭐 수사적 표현 이런 말은 들어봤죠? 그죠? 그 수사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 should가 들어가기도 하더라.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how would I know that 정도가 평범한 표현일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인데 should가 사용되면 대체 어떻게 알아 내가 그걸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성적 판단의 should에서 얘는 이렇게 적어 볼까요? 얘는 혹자는 어떻게 부르기도 하냐면 뭐 가정법, 현재 시제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가정법에 있는지 여기에만 나오고 끝나는지 모르겠는데 어디가 공간이 좀 있을까요? 어디다 쓰지? 여기가 조금 낫겠다. 어차피 8번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거든요. 여기에서 8 참고 이렇게 해놓고 8번하고 6번의 내용이 사실 거의 같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적어 놓읍시다. 사실 저거 뭐 이성적 판단의 should라고 우리 교재에서 나누어 놨는데 그냥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당위성의 should인데 주장, 명령, 희망, 요구, 기대, 제안을 나타내는 경우 이렇게 써 있는데 조금 도식화해서 적어 봅시다. 요만큼에다가요 8, 9번 정도 빈 공간에 그래서 당위성의 should라고 해서 첫 번째로 요구, 주장, 명령, 제안, 추천 동사 얘네가 쓰이고 뒤에 대절이 쓰일 때 요렇게 대절의 내용이 목적어 절이고 의무나 당위성이 높을 때 그래서 주어 should가 생략되고 이 자리에 동사의 원형을 쓰더라 라는 거고요. 얘는 생략을 해도 되고 생략하지 않아도 돼요. 생략 가능인데 일반적으로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당위, 필수, 당연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 네. 뭐가요? 어디요? 이거요? 뭐 그냥 적당히 수정을 하세요. 이걸 내가 주로 위에 걸어놓는데 내가 걸어놓으면 또 누가 내려놓더라고요. 뭐라고요? 친다고? 사랑 안 되잖아. 그런가 보다 해. 아, 니 잘 때 그랬어. 그래서 당연 필수의 형용사는 어떻게 쓰이냐면 it is나 was 그냥 형용사 씁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it은 가주어고 진주어의 역할을 하는 절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무나 당위성이 높거나 아니면 당연하고 필수적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절의 형태는 아까랑 똑같아요. should를 생략하고 동사의 원형을 쓰더라. 그래서 조동사 파트에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의무나 당위성이 좀 높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구나 주장, 명령, 제안, 추천의 동사들은 그냥 대충 느낌 오시지 않아요? 뭐 request나 require 이라거나 insist라거나 order나 suggest, recommend 이런 애들이요. 뭐 그냥 등등등 처리합시다. 볼까요? 그만 쓰기 시작한 거. 이런 동사들에서. 근데 이제 이 동사들이 사용되면 반드시 이렇게 쓰이는 건 아니에요. 대절의 내용이 당위성이 있고 다소 의무적인 내용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의사가 나한테 제안했어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여기를 과거 시제로 써봅시다. 나보고 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뭐예요? 의사가 보기에 내가 쉬는 게 맞는 거죠. 내가 쉬어야 회복을 하니까. 그래서 요 대절의 내용이 의무나 당위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suggested의 주절의 동사는 과거 시제지만 여기다 뭘 쓴 거예요? 현재 시제, 즉 원형을 써버린 겁니다. 요 앞에는 뭐가 생략되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should가 보이지 않지만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당연 의무적인 내용의 대절에서는 should가 생략되더라. 근데 이거는 가주어, 진주어나 이런 동사의 목적어 절에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절, 그러니까 대시절을 이끌고 있을 때 그 대절의 내용이 당위성이 있거나 의무적인 경우에는 꼭 이 패턴이 아니더라도 should가 생략되고 동사 원형이 쓰이는 경우가 가끔씩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랑 대비되는 게 이렇게 할까요? 요 경우는요, 이 여자가 주장한 겁니다. 여기는 뭐예요? 과거 시제를 썼네요. 어떤 경우냐면, 뭐 이렇다고 치자고요. 내가 어디 병원에 갔는데, 내가 여자예요. 내가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저 진료받으러 왔는데요 라고 말하니까, 그 병원 간호사가, 저희 병원은 예약 안 하시면 진료 안 봐드리는데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한 거예요? 예약했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대절의 내용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팩트를 말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동사가 insist가 쓰여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약했는데요? 이건 팩트잖아. 의무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절에 과거 시제를
정상적으로 쓰면 된다. 시제 일치가 이루어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책의 내용으로 돌아가 봅시다. 네. 요구, 이거요? 요구요, 요구. 그러면, 여기에 나온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 거예요. 당연하다, 필수적이다 정도의 류의 형용사들이 오는 경우에 예를 들어 natural, 당연하다라는 의미죠. It is natural that he should get angry에서 요 should가 생략되고 he get angry라고 사용하기도 하더라 라는 이야기가 쭉 이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얘랑 유사한 형태예요. 감정적 판단의 should인 거고, 이번에는 뭐냐면 it is 형태에서 여기다 그냥 쓸까 말까, 요 두 가지에 비해서는 좀 덜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얘는 이렇게 써놓읍시다. it is 뒤에 감정 형용사 that 하고 주어 should는 쓸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동사의 원형, 요런 패턴으로 쓰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 하나만 보면 여기는요, it is a pity that she should have died young. 그녀가 일찍 죽었다는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이야 정도의 의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추측 기대는 넘어갑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 last 정도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요 last는요 접속사고요. 의미는 뭐뭐 하지 않도록 이라고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뭐뭐 할까봐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하지 않도록 할까봐. 그래서 얘는 다른 접속사, 같은 의미를 갖는 접속사로 바꿔보면 in order that 뒤에 이렇게 not이라고 씁시다. 부정문의 형태예요. in order 대절인데 대절이 부정문의 형태일 경우,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뭐 아니면 so 대절의 부정문의 형태가 와도 같은 의미가 되겠네. 그래서 얘를 의미상 가장 잘 직역해 놓은 것이 for fear of예요. 그래서 뭐뭐 하는 공포 때문에 라는 의미야. 뭐뭐 하는 게 두려워서 라는 의미니까 할까봐의 의미를 갖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lest는 누구랑 같이 쌍을 이뤄서 쓰이냐면 여기 주어 다음에 동사 앞에 should를 붙여서 씁니다. 그래서 write it down, 이 문장 읽어보면 write it down in your notebook, 이거 공책에다가 적어. lest you should forget it, 네가 까먹을까 싶으니까 까먹지 않도록, 까먹을까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lest는 조동사 should랑 같이 쌍을 이루어서 쓰이더라. 그리고 언제 끝나? 다 끝났다. 여기까지 하면 끝이다. 오케이. 아트는 should랑 같은 의미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트는 항상 should랑 대체해서 쓰시면 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ought to have pp에서는 여기서 ough는 뭐랑 어차피 똑같다고? should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should have pp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유감 비난 후회를 나타내며 했어야 했는데 바로 열고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의미를 갖겠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추측 넘어갑시다. 패스. 그리고 이제 처음 보실 것 같은 애가 나오는데 there하고 need예요. there하고 need는요 둘이 성질이 똑같아요. 그래서 얘네 둘은 부정문과 의문문에 쓰이는 조동사. need도 마찬가지. 얘 왜 이래? 야야? 뭐지? 됐다. 어이씨, 난 없어져. 뭐야 이거?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쓰이는 조동사. 그래서 there는
not을 동반하면 의문문이잖아요. 그러면 I dare not go there. 요렇게. 그래서 형태를 따져보면 dare not 동사 원형이 되는 거고 의문문인 경우에는 dare 주어 동사 원형이 되면 돼요. 그래서 뭐 굳이 적어보자면 부정문의 경우에는 주어 dare not 원형을 쓸 거고 의문문의 경우에는 dare 주어 동사의 원형을 쓸 거고 근데 dare이 의문문에 쓰일 때는 주로 항상 등장하는 짝꿍이 있어요. how요. 얘가 의미가 감히 뭐뭐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찌 감히 이럴 수가 물음표가 없네요. 이럴 수가 있니? 라는 의미의 의문문으로 쓰일 때 how dare 주어 동사 이렇게 쓰이더라. 근데 요 아래쪽에다가 괄호치고 내용 하나 적어 놓자면요. 그러니까 구어에서 즉 회화에서는 how dare 주어 to 부정사도 쓰이더라. 그래서 원칙적으로 dare은 need랑 같이 부정문과 의문문에서만 조동사의 역할을 하더라 라는 거고요. 둘이 특성이 완전히 똑같아요. 본동사 일반적으로 긍정문에서는 그럼 이 말은 긍정문에서는 dare to 부정사의 형태로 쓰이더라 라는 얘기예요. 이건 need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관용 표현인데 I dare say 대충 느낌 오지 않아요? 내가 감히 말해보건대 라는 관용문이에요. need는요 앞서 말했듯 부정문과 의문문에서만 조동사로 쓰이더라. 그럼 아까랑 똑같네. need not 동사 원형의 형태로 쓰여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need not 뒤에는 원형이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의문문에서도 그리고 의문문에서는 need 주어 동사의 원형이 쓰이는 거고 요렇게.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조동사 have pp를 쓸 때 제가 쓸 때 need not have pp를 썼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요 얘기를 모르는 상태에선 학생들이 그 생각을 많이 해요. need니까 to 부정사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서 need not to have pp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need는 부정문의 경우에는 조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need not 뒤에 have pp가 오는 게 맞겠더라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침 그 얘기가 아래 나오네요. need not have pp는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해버렸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 시제로 did not need to 동사 원형이라고 쓰면 할 필요 없어서 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가 되더라. 그리고 need가 명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넘어갑시다. 그리고 마지막 요까지 하고 빨리 맞춰버리고 싶시다. use가 명사 동사로 쓰일 때는 그런가 보다 하면 되죠. used to 동사 원형 뭐 여기가 그나마 중요한 내용이죠.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이나 과거의 상태를 둘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used to고 의미는 뭐뭐 하곤 했다죠. 그래서 얘는 뭘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규칙적 습관은 would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과거의 상태는 would로 바꿔 쓸 수 없는 것. 그래서 요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use에 뭐 그냥 여기다가 use는 정리만 쭉 하고 마무리를 지어 버립시다. use가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은 첫 번째로 used to 부정사 얘가 우리가 말한 would로 바꿔 쓸 수 있는 놈인 거죠. 똑같다고 하긴 좀 그러니까 유사 표시를 합시다. 그 다음에
앞에 비동사가 붙는 친구들 be used to ing 하면 얘는 어디에 익숙하다, 능숙하다 요런 의미죠. 그래서 요 be의 자리에는 get이나 become과 같은 되다라는 의미를 갖는 이형식 동사들, 상태 변화 동사들이 폭넓게 쓰일 수 있고 요 used 자리에는 accustomed 얘가 바뀌어 쓰이는 것도 되게 자주 쓰이는 형태죠. 그래서 뭐 get accustomed to나 be accustomed to나 이런 식으로 변화형이 있겠다. get used to, become used to 다 같은 말이더라. 그리고 세 번째가 얘는 뭐 관용 표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쪼개면 되는 거죠. be used는 수동태죠. 수동태로 사용되다고. 여기에서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죠. 뭐뭐 하기 위해고. 합치면 뭐뭐 하는데 쓰이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뭐 요 정도 하면 use에 대한 내용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이렇게 해야지 잘 보이나? 일로 가야. 못 가는구나. 그러면 대강 쓰셨겠죠? 네, 천천히 쓰세요. 어차피 이거 쓰고 아래 읽고 끝낼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죽어 있다가 집에 가면 살아나냐? 집에 가면 또 자냐? 대박인데? 보통 그렇게 학교나 학원에서 죽어 있는 애들이 집에 가서 되게 살아나는데 원래. 야, 씨 대단하다. 그렇게 많이 잔다고? 그러면 봅시다. 요거요. 이거 정말 이렇게 안 쓰여요. 바로 쳐버립시다. 일반적인 패턴은 아래쪽 거예요. Did he used to call? 이거요. 그리고 use not to leave는 그나마 조금 쓰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did not used to leave가 조금 더 많이 쓰이긴 해요. 얘도. 그다음에 be used to 명사 동명사 방금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끝났다. 요까지 하고 일단 요번 주 주간 테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거 수동태 파트 문제들하고 그 as, as 부분 딱 시제 부분에 그거 하나 하고 그렇게 문제 냈어요. 그래서 오늘 한 거는 우리 다음 주 주간 테스트 볼 때 낼 생각이고 다음 시간에는 조동사 관련해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우리 한 13분이 남았으니까 자세요. 자라.